네, 은퇴하고 이제 새 출발 해야지 이런 꿈 안고 가게 문 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창업보다 오히려 폐업이 더 많아지고 있대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이 문제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게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숫자로 딱 드러났어요. 단순히 폐업이 들었다, 이걸 넘어서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배경은 뭐고, 특징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고령층 자영업 폐업 급증 현황과 그 원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회 예산정책처에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원인과 특징 보고서를 중심으로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고 또 이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특히 다른 연령대하고는 다르게 왜 유독 고령층에서 폐업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또 이분들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사실 어떤 요인들이 자영업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데이터로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회 예산정책처 공식 보고서라는 아주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2년 전속으로 90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만 해도 무려 92만 명. 네, 92만 명. 2023년에도 91만 명이었으니까요. 와, 90만 명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좀 회복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자영업 시장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90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개인 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 폐업 현황을요,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더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60대 이상 고령층인데요. 다른 연령대하고는 확연히 좀 달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미만부터 50대까지는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 수가 폐업자 수보다는 많았어요. 예를 들어 30대는 순창업자, 그러니까 창업자에서 폐업자를 뺀 숫자가 7만 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아, 7만 명이 플러스? 네, 40대도 한 6만 명, 50대도 3만 명 정도는 플러스였거든요. 뭐랄까, 젊은 층은 그래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0대 이상은 상황이 완전 반대예요. 지난해 60대의 경우 폐업하신 분이 15만 명인데 새로 창업하신 분은 13만 명에 그쳤어요. 네, 오히려 줄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2만 명이 줄어든 거죠. 순창업자가 마이너스 2만 명입니다. 70대는 그 차이가 더 벌어져요. 폐업자는 6만 명인데 창업자는 딱 절반 3만 명에 불과했어요. 와, 절반이네요. 네, 순창업자가 마이너스 3만 명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퇴 후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창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에 하던 사업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폐업의 어려움을 좀 상쇄하는 면이 있는데 고령층은 그마저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이런 거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업을 접게 되는 걸까요? 폐업 사유, 이게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죠. 보고서를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86.7%, 와, 거의 10명 중 9명 가까이 되죠. 86.7%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이분들이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폐업 이유로 꼽았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이건 다른 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버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다, 이런 겁니다. 생계형 자영업의 어려움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86.7%.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대부분이 버티고 싶어도 그냥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을 선택한다는 거군요. 그럼 이분들이 보통 얼마나 사업을 유지하다가 폐업하시는 건가요? 평균 영업 유지 기간을 보면요, 약 6.5년 정도였습니다. 6.5년이요? 네, 물론 업종이나 개인 상황 따라 편차는 크겠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6.5년이면 창업 준비하고 뭐 자리 잡고 하는 기간 생각하면 정말 금방 다시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거네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요. 폐업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요. 폐업 당시에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평균 부채액이 1억 2,036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이 1억 원이요? 네. 사업을 정리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빚을 또 안게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 무게가 느껴지시죠? 평균이 1억이면 그럼 빚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빚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폐업자 3명 중 1명 이상, 구체적으로는 34.5%가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폐업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세상에 3명 중 1명이 1억 이상. 네. 이건 단순하니 사업 실패 이걸 넘어서 그냥 개인의 삶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저책처도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우려하는 거죠? 이게 개인의 빚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건가요? 네. 자영업자들 부채가 늘어나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 부채가 만약에 부실화되면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이건 곧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니까 내수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결국 개인의 실패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런 폐업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보고서에서 그 원인 분석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특히 그 경쟁이 치열한 음식 숙박업을 대상으로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경쟁 강도, 이게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 대비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비슷한 가게들이 우숙순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폐업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하긴 그렇죠. 요즘 어딜 가나 비슷한 종류의 식당이나 카페가 너무 많다는 느낌 받는데 결국 그게 완전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이어져서 폐업률을 높인다 이런 거군요. 그럼 반대로 폐업 위험을 낮추는 좀 긍정적인 요인은 없었나요? 역시 거시경제, 지역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요인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바로 직원 수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최소한으로 두거나 아예 그냥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인건비가 제일 무서우니까. 근데 이 보고서 분석 결과는 그 통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데요? 사업체당 종사자 수, 그러니까 직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폐업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뜻밖인데요. 인건비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직원이 많은 게 폐업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보통은 비용 절감이 생존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처음엔 그 부분이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2020년에 음식 숙박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2.4명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2.7명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0.3명 늘었죠. 네, 0.3명.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종사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7,2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무려 27.4%나 증가했습니다. 와, 직원은 0.3명 늘었는데 1인당 매출액은 거의 30% 가까이 늘었다고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그 추가된 인력이 뭔가 생산성을 엄청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전담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질을 확 높인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역할까지 분석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사장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는 조리에 집중하고 다른 누구는 고객 응대나 매장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분업이 가능해지는군요. 네. 또 혼자서는 엄두내기 어려웠던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배달앱 관리 아니면 소셜미디어 홍보 같은 마케팅 활동도 가능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결과적으로 1인당 생산성, 즉 매출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인건비를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적정 수준의 인력은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 또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시사점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허리띠 졸라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과당 경쟁을 좀 완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나 적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업체가 몰리지 않도록 인구당 업체 수를 관리하거나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관리가 필요하다. 네,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제언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 역시 그 지역 경제 성장률 제고의 중요성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지역 경제가 활발해야 자영업자분들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따라서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소득과 소비 여력을 키우는 노력이 결국 자영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영업 문제는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이나 역량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과 데이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정보는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죠. 우리 동네 상권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또 은퇴를 앞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심이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미래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오늘 나온 이야기들, 예를 들어 경쟁 상황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적정 직원 수의 중요성 같은 부분은 더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정보일 겁니다.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창업자금 얼마 지원한다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명백해 보이거든요.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 자영업 폐업 급증이라는 좀 무겁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2년 연속 90만 명 이상이 폐업하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문 닫는 사람이 더 많은 이 냉정한 상황을 확인했죠. 그 주된 이유는 결국 수익 악화와 매출 부진이었고 평균 1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사업을 접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네,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경쟁은 분명 폐업 위험을 높이지만 반대로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또 놀랍게도 사업체당 직원 수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했죠. 특히 직원 수가 늘수록 1인당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 이건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고령층이 충분한 준비나 대안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내몰렸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폐업의 위험은 낮추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모델은 없을까요? 단순히 창업 지원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실패 가능성 자체를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핵심 정보와 날카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